이렇게 네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뭘 듣고 갔는지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듣다 보면 또 뭘 들었는지 모르고 또 안 그러면 또 너무 지루해가지고 언제 끝나나 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하고 구체적으로, 물론 주어진 시간은 50분이지만 바로 요 네 가지 얘기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어디쯤 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외우셨어요? 네, 저는 사실 우리가 잘 먹고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 그런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만큼 나이가 들었고 저도 잘 먹어서 문제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다 고민을 왜 하는가 하고 생각을 했더니 우리 식탁이 그렇게 안전한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물론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우리의 식탁에 대해서, 식탁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고 뭐 식물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마 여기 오늘 식물 영양소 강의긴 하지만 식물만 먹었다가는 다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균형 있는 섭취가 뭔가. 그러면 그 균형 있는 섭취에 저는 그래도 중요한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지만 우리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식이 이러한 그 문제에 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식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식물 영양소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몸을 치료하는 레시피, 그러니까 사실 치유의 개념에서 나왔던 레시피 몇 가지를 소개하면 여러분들하고 이 주어진 50분이 그래도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5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죠? 빨강도 있고 노랑도 있고, 퍼플은 우리 개념으로 치면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그 다음에 흰색, 초록색.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오방색이라고, 오색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실 오색이라는 게 빨강, 파랑, 노랑, 까망,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얘기했던 빨주노초 파남보에는 흰색하고 까만색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5가지. 그러니까 서양에는 블랙 푸드가 없기 때문에 퍼플, 그죠? 보라지만 사실 우리의 그 블랙 푸드들이 있잖아요. 흑임자라든지 서기버섯이라든지. 그래서 바로 그런 개념에서 이 5가지를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많이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식생활이 서구화됐다,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건 누구나 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식생활에 서구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서구화가 뭔가, 뭐 서구화가 나쁜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실 그동안 소위 서구화된 그런 뭐 패션이라든지 그런 걸 쫓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안다를 했는데 미제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식생활은 그게 아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식탁에서 차지하는 소위 그 육류, 동물성 식품량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거죠. 우리가 뭐 개인들도 피부로 느끼겠지만 실제로 표를 보면 1970년부터 2010년까지면 거의 한 40년 사이에, 사실 40년 동안 그렇게 식생활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로 인해서 이 시기에 굉장히 이제 앞으로 그동안에 뭐 서구 사회에서 한 200년 정도 겪었던 걸 우리가 40년 사이에 모든 걸 겪잖아요. 식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육류나 그 다음에 어패류, 그러니까 조개나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소위 뭐 우유 같은 그런 소비가 상당히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식생활이 서양의 육류 위주의 식생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 고기 먹으면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왜 못 먹게 하느냐, 뭐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육류 위주의 소위 그 지방 식사가 가져오는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긴 할 거예요. 그죠? 생활 습관병. 네. 여러분들 아마 뭐 혈당도 걱정해야 되고, 당뇨도 문제가 되고, 특히 뭐 심혈관계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은 그래도 하나만, 네, 얘기를, 뭐 그런 그 소위 그 만성질환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하나만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것도 배워가는 게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와서, 신청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아마 대사증후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어요? 네. 요새 뭐 제가 웬만한 데 가서 강의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뭐죠? 네. 네. 애매해요. 그죠? 증후군이에요, 증후군. 여러분들 뭐, 당뇨병 그러면 똑 떨어지잖아요. 그죠? 뇌졸중 그래도 똑 떨어지잖아요. 고혈압. 도대체 뭐 증후군, 예. 무슨, 그죠? 예. 요새 누가 인기인가요? 우리 홍보대사가 이용대인가? 네, 이용대 신드롬이라고 하나요? 그죠? 바로 그런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몸에서 온갖 그 대사작용이 다 일어나는데 거기에 어떤 그 병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사회 현상과 마찬가지로 몸 안에 어떤 그 증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가기 직전에 소위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뇨는 아니라도 혈당에 문제가 있다 그런 진단을 받을 수 있고요. 저도 좀 그러더라고요. 저 자신도 얼마 전에 저는 혈당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혈당 자체는 괜찮은데 그 당화 히모글로빈이라고 바로 그게 좀 올라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바로 이 대사증후군 문제에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네, 서구에서는 뭐 병도 많고 대사증후군도 많고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병은 아니지만 어떤 그 만성질환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5개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만 해당이 되면 대사증후군을 내리는데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이거 오늘 진짜 이거 하나만 외워가도 여기까지 오신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확히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마 혈압이나 혈당이 문제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혈압이 130이나 85 이상이고 그 다음에 혈당이 높은 것, 그게는 이해하셨죠? 누구나 항상 자기 자신의 건강을 생각할 때 체크해야 될 게 혈당이 문제가 있는가, 그죠? 그 다음 혈당이 문제가 있는가 체크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예.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 얘기 안 하면 또 뭐 간첩이죠. 그죠? 예.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총 콜레스테롤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소위 좋은 콜레스테롤. 예. 그것도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남은 게 소위 중성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지방이라는 건 콜레스테롤하고 다르게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 소위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도 올 수 있는 지방을 중성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콜레스테롤 문제를 삼는데 소위 그 아시아나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중성지방이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이해가 되시죠? 예, 혈압 그냥 생각해 보시고 혈당 생각해 보시고 콜레스테롤 생각해 보시고 중성지방.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고민하는 게 뭐예요? 체중 아닌가요? 근데 체중이 아니고 체중도 문제가 되지만 여기서는 허리둘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체중보다 허리둘레가 더 대사증후군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네, 허리둘레를 키워나는 것도 아니고 허리둘레 자체를 본 거예요. 내장 비만 문제를. 그래서 남자는 90cm, 여자는 80cm 이상. 네, 그러니까 80cm가 인치로 따지면 우리가 인치가 더 익숙하시잖아요. 한 31.4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중에, 그러니까 늘 저 5가지 중에 늘 생각을 한다면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막 지금 시끄러운데도 핏대를 올려가면서 대사증후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사람들한테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게 50만 넘어가도 상태가 심각해요. 거의 반이 대사증후군이에요. 네.
50만 넘어가면 여러분들 뭐 지금 젊어 보이긴 하시지만 50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황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식생활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50이 넘어가면 50%가 대사증후군이고 60이 넘어가면요 거의 60%, 70 이상은 뭐 거의 70%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래도 그죠?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서구화된 식생활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는 국가에서 식생활 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이 대사증후군 인지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영어로는 메타볼릭 신드롬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장지방증후군이라고 해요. 내장지방증후군, 허리둘레.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되나 친숙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걸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일본형 식생활을 국가 기본법, 식유 기본법이라고 해서 가르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자기네의 전통적인 식생활을 유지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우리가 원래 더 육식의 전통이 있는 민족이거든요. 고구려 시대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바로 우리의 식탁이 위태로운 그런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뭘 할 것인가? 여러분 뭐 아마 답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육식을 안 하면 굶어 죽을 수도 없고 결국 채소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저 자신도 사실 제가 뭐 영양학을 하고 한국 음식 문화를 조금 공부하는 사람인데 우리 그 식생활을 보면 그래도 참 축복받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참 채소과일을 먹을 게 없어서 그죠? 뭐 사실 먹을 게 없어서 채소과일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70%가 산이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소 가 우리의 이제 주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게 다른 우리가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축복이었던 거죠. 서양에서는 사실 그 사람들이 좋아서 육식을 선택했다기보다도 어떤 조건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셸 오바마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그 백악관에 들어가서 텃밭 한 거예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 중에 그렇게 날씬한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식생활 자체를 못 바꿨기 때문에 헬스한, 운동한 사람들. 여러분, 오바마가 어디 갈 때마다 신문에는 안 나지만 제일 열심히 하는 게 헬스장 찾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원. 미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완전히 양극화가 된 거예요. 정말 날씬한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하고, 그건 그 사람들 식생활 자체가 소위 육식에 기반한 식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걸 먹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고기 먹으면 맛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셸 오바마가 몰래, 그죠? 햄버거 시켜 먹었다가 신문에 났잖아요. 자기는 앞으로는 뭐 채소 과일 먹자고 해놓고 어디 햄버거 시켜 먹었다, 그죠?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그 민족의 각 식생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꿔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뭐 흑인이라고 얘기를 뭐 할 수밖에 없는데 비만율이 그렇게 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그 많은 그 소위 패스트푸드, 고기 이런 게 싸고 그죠 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미국의 인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하게 미셸 오바마가 그런 아이들 데리고 텃밭 가꾸고 채소 과일 먹고 콜라 사이즈 줄이고 그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저는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래도 김치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김치 안 먹으면 나이 들어서 먹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요새 세계적으로 김치가 헬스푸드라 그러지만, 그죠? 푸드라고 그래서 뭐 막 김치 먹으라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거 한 번 못 먹어주겠어요. 먹어보면 맛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어디 가서 뭐 치즈 맛있다 그러면 고상한 척하고 발효 냄새 괜찮네 그러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각 민족의 그런 독특한 그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먹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식생활 교육이에요. 그게 핵심이고 유아기 때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소위 그 채소나 그런 것들이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통계를 봤더니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 자신도 놀랐어요. 저는 뭐 여기 그 채소과일 운동을 한다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저 자신도 우리나라 정도면 채소과일 충분한데 뭘 또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국가 그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국가에 이제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하죠. 거기 자료를 봤더니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평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상당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간다면 우리는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는데 아이들은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건 통계죠.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하는 조사입니다. 이건 전 세계가 다 하죠.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중에 중요한 게 이제 식생활인데 했더니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미 채소 섭취량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그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식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도 문제고 이 식물 섭취가 무너지면 앞으로 아까 얘기한 뭐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에너지 권장 이상으로 섭취하는 사람이 6.1%, 7%가 여러분도 좀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채소과일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런 게요 참 작은 운동인 것 같은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일본 얘기를 해서 그러긴 한데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한 25%밖에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참 사실 먹거리에서는 그 또 심각한 면이 있는데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25%였는데요. 일본은 그 소위 식생활 교육 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주부들이. 그러니까 식유 기본법을 우리보다 훨씬 먼저 만들었고 했더니 그 사람들 곡물 자급률은 한 10% 정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농산물을 굉장히 돈을 지불하고 비싸게 사 먹고 이런 게 저는 굉장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여성들, 주부들도 굉장히 그런 데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작은 변화가 사회를 바꾸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새 오라 그러면 열심히 가서 정말 사회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별거 아닌 우리가 정말 물려준 그것만 잘 지켜도 우리가 상당히 건강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정말 만성질환에 들어가는 의료비가 어마어마해요. 그런 것도 줄일 수 있고 이런데 왜 우리가 서구식의 그런 채소과일의 좋은 습관을 버리고 이렇게 됐는가. 네, 이거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못 바꾸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저도 일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왔습니다. 굉장히 일찍 왔어요. 뭐 차도 안 막히더라고요. 10분 만에 와서 돌아보면서 참 여기 또 다 등록해서 왔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기뻤는데 네,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제대로 잘 먹는다는 게 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도 없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고민하면서 먹으면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죠? 먹는 거를 그렇게 막 지나치게 하는 것도 그것도 병이에요.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저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식사의 가장 그 균형인 소위 밥과 반찬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뭐 맨날 먹는 식사긴 하지만 여기에 밥이 있고 이게 한식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은 소위 5대 영양소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여기에 아이들이 이제 식습관이 바뀌면서 그냥 닭튀김 이런 것만 먹고 배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그 소위 현재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뭐 제가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느껴서 하는 얘기 이전에 국가 자료가 보여주는 그런 문제인데 한식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소위 뭐 삼첩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훌륭한 개념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서구 영양학을 사실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식사요법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맨날 서양 음식만 사실은 많이 배웠어요. 하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죠? 우리 음식에 답이 있고 서양 음식은 정말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다시 들여다보니까 서구 영양에서 얘기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우리 음식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현재 그 소위 그 성인병하고 관련돼서 하는 연구들이 다 식물 영양소예요. 사실 여러분들 뭐 오만 얘기 다 들어보시잖아요. 요새 뭐 텔레비만 잘 앉아 있어도 뭐 라이코펜 얘기, 그죠? 예, 또 뭐 안토시아닌, 또 콩에 뭐 아이소플라빈, 예, 또 뭐 그죠? 제니스테인, 뭐 루테인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죠? 예, 그게 뭐냐? 그럼 뭐하러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시작하는 게 198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됐는데 왜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그 식생활의 문제로 인해서 그 소위 식물 영양소, 채소 섭취량이 줄어들고 많은 그런 성인병이 늘어나니까 그럼 국가 경제가 흔들릴 정도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도대체 뭘로 막아야 될 것인가 하고 연구한 게 바로 식물 영양소. 그렇죠? 했더니 그 사람들은 원래 채소를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게 뭐죠? 요새 여러분들 많이 먹는 게 브로콜리, 그죠? 막 서양 채소가 사실은 인기인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 채소 있죠? 쓰면 쓸수록 사실은 식물 영양소가 많은 겁니다. 예, 그잖아요. 제일 많았다고 나온 게 여기도 나오지만 취나물, 쑥, 예, 쑥은 쓰지도 않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쑥 같은 거 절대 못 먹습니다. 예, 하다못해 깻잎도 써서 못 먹어요. 예, 서양에서 깻잎 먹으려면 뭐 지금은 뭐 아시아계들이 많아졌지만 작물원에 가야 돼. 하나의 작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고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거기에 있는 성분들을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거나 임상 실험을 해보면 효과가 있고 뭐 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미국의 소위 그런 그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바로 식물 영양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우리도 맨날 얘기하는 거죠. 라이코펜이니 안토시아닌이니 루테인이니 이런 성분들이 정말 그 노화 방지 효과가 있고 심혈관, 뭐 노화라는 게 뭐겠어요. 그런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런 물질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해답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까 대사증후군 다 기억하시죠? 네, 제가 질문해가지고 답 맞추면 책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근데 여러분 아까 대사증후군도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8대2만 기억하세요. 8대2도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죠? 우리가 먹는 그 식생활, 아까 한식 얘기를 했는데 한식도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있는 비율을 보면 되게 동물성 식품하고 식물성을 8대2 정도로 먹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8대2의 개념이 어렵지 않은 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음식을 먹는데 하루에 얼마 정도 먹을 것 같아요? 뭐 많이 먹는 사람은 엄청 먹고 뭐 다이어트 한다고 굶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봐야 평균을 내보면 한 2.2kg 그러니까 한 1200g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전에는 1000g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1kg 1000g 정도라고 보면 돼요. 하루 물 빼고 그죠? 그러면 그 중에 한 70~80%를 식물성으로 채워주고 나머지를 동물성으로. 그러니까 뭐 고기를 매일 먹지 않지만 고기를 먹었다. 여러분 1인분 하면 고기 얼마예요? 150g, 200g 안 주더라고요. 그렇죠? 150g.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되게 한식 중에서도 좀 그래도 자랑스러워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답은. 비빔밥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비빔밥도 뭐 채소 비빔밥, 야채 비빔밥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고기가 좀 들어가야 이게 맛깔 살아나죠. 그죠? 그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대2. 그죠? 또 우리는 음식 하니까 알잖아요. 그죠? 또 우리 좋아하는 거 있죠? 잡채도 맛있지 않아요? 잡채 빠지면 자취 안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잡채도 보세요. 고기가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8대2고. 좀 고급 음식으로 뭐 소위 구절판, 신설로, 또 뭐 탕평채 다 고기가 양념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따져보면 뭐 꼭 맞지는 않겠지만 맛도 그렇고 뭔지 영양적인 조화도 그렇고
8대2. 예, 그리고 하루에 먹는 것도 그렇고. 저는 한식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좀 생각해도 우리가 그래도 식생활을 통해서, 예, 오늘 정말 50분 투자하셔서 그렇게만 해도 그렇게 아까 얘기한 그 육식 위주로 넘어가지 않고, 적어도 우리가 뭐겠어요. 우리 민족이라는 게 여러분들 결국 같은 음식을 먹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전 같으면 뭐 의식주가 한국식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뭐 여기 한옥 사시는 분 별로 안 계실 것 같고, 그죠? 한복 입으신 분도 없으신 것 같고, 그죠? 그래도 남아있는 게 한식이에요, 그죠? 네, 그래도 밥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사실 한식이고, 우리가 다 없어져도 뭘 갖고 우리 한민족을 규정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8대2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근이란 말도, 우리가 기아란 말도 쓰는데, 보통 우리가 굶는다고 하면 밥을 못 먹어서, 그죠? 예, 곡물만 못 먹어서 그 기근이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자는 뭔가 하면요, 채소가 자라지 않아도 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굉장히 채소가 중요했기 때문에, 예, 바로, 그러니까 그 음식이 모자라는 상황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곡물이 자라지 않아서 기, 그 다음에 채소가 자라지 않아서 근. 예,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민족의 생명줄에도 중요했고, 삶에도 중요했고, 그랬더니 이제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 정말 건강을 위해서도 이 이상의 물질이 없고, 거의 대부분의 서양의 연구가 정말 파이토 케미칼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영양학을 20년 이상 한 사람인데, 그저 대학에서 가르치고, 정말 답이 여기에 있는데 이걸 잊어버릴까봐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푸성리, 남새, 나물 뭐 이거 다 더 많죠. 뭐 처마, 채마. 뭐 북한에는 보니까, 예, 남새라는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참 말이 이뻐요, 그죠? 예, 남새, 나물, 남새밥 뭐 이러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예, 온갖. 네, 그래서 실제로, 예, 나물에 대한 그런 게 많고, 자생식물, 네, 그래서 한국가 바로 채소를,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릴까봐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과일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백세인들 연구를 해보면요, 채소 섭취량이 많지 과일은 또 채소만큼 먹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알죠? 당 때문에. 우리가 당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되게 에디드 슈가라고 해요. 에드, 합한 당, 그러니까 첨가 당이라는 개념이죠.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당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당이라는 게 포도 안에 있는 당이에요, 그죠? 네, 그 과일에 있는 당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일보다는 채소가 훨씬 더 안전하고, 백세인도 조사를 했더니 채소 섭취량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물을 할 때 서양에서 그 나물 조리법만 봐도 서양은 나물을 그냥 생으로 먹잖아요. 생으로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해서, 그 사람은 미국에서는 이번에 그 마이 플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반이 채소가 돼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전에는 뭐 과일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가장 최근에 2011년에 나온 거는 접시의 반이 채소가 돼요. 너무 문제가 심각하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먹는 나물 방식, 채소 방식으로는 제가 봐서는 참 힘들어요. 네, 여러분들 샐러드, 그죠? 네, 샐러드. 뭐죠? 샐러드 할 때 제일 많이 먹는 게 양상추인가? 네, 그거 접시 가득 담아봐야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거기다가 또 드레싱이라고 올리브오일을 잔뜩 끼얹어서 칼로리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콩나물을 사면 이만했는데, 그죠? 네, 밥상에 올려놓으면 시어머니가 저거 며느리가 목에서 다 먹어버렸나 그러잖아요. 이만 하던 취나물도 이렇게 줄어들고, 그죠? 그게 소위 숙체 조리법인데요. 그렇게 먹으면은 굉장히 많은 섬유소 이 양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최근에는 이게 한번 데쳐주면은 아무래도 땅이 지산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빼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나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다른 나라 조리법을 봤어요. 뭐 우리만 그렇게 우수하겠어요. 여러분 뭐 한식 세계화 얘기하면서 한식이 뭐 해답인 양 얘기했지만, 각 민족의 음식을 다 인정해야 되잖아요. 뭐 베트남 쌀국수도 사실 맛있고. 근데 나물만 보면은 조리법이, 중국에서는 나물을 기름에 막 볶아 먹더라고요. 물이 안 좋으니까, 그죠? 일본은 짧게 절여서 먹고. 근데 우리는 참 나물을, 예,
먹을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온갖 궁리를 다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조리법, 이런 게 굉장히 우수하고, 바로 중요한 우리 기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까지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오늘 4가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식물 영양소를 좀 알아보죠. 그러면 식물 영양소가 뭔가, 네, 내 몸을 살린다고 했는데, 좀 가격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하냐. 근데,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채소 섭취량이 너무 줄어서 우리도 문제가 되니까 좀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해보자. 미국 사람들이 도저히 그 사람들 패턴으로 할 수 없는 접시의 반을 채소 과일로 채우는데 내 몸을 살린다고 해도, 네,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식물 영양소는 식물에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파이토 뉴트리언트, 파이토 케미칼,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파이토 케미칼, 파이토 뉴트리언트, 안토시아닌 막 이러니까 그게 뭐 소위 뭐 좋은 그런 성분으로 생각을 해서 조개에도 있고, 그죠? 그런 동물성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물어보는데,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파이토가 플랜트라는 뜻이고요. 식물에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채소는 움직일 수는 없는데, 채소도 식물도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예, 소위 방어체계라는 게 있는데, 자외선이나 뭐 동물이 먹거나 이랬을 때 그냥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의,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쓰고, 그죠? 맵고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죠? 곰치 같은 거 누가 먹을 수 있겠어요? 처음에, 그죠? 쑥도 쓰잖아요. 소위 그런 성분들이 파이토 뉴트리언트, 그래서 식물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제7의 영양소, 네. 여러분 제7을 하면 그 6가지는 알고 제7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5대 영양소는 뭐죠?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이건 아시죠? 네. 그럼 6번째는 뭘까요? 오늘 알고 가는 거 되게 많으시네요. 그죠? 네, 8대2도 아시고, 아까 대사증후군도 확실히 아시고, 네, 물이라고 봅니다. 네, 물 꼭 필수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제7의 영양소는 파이토 뉴트리언트. 이건 뭐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서구 사회 이제 학자들이, 영양학자나 의사나 뭐 이런 분들이, 그러면 제7의 영양소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이게 앞으로 거의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비타민도요 계속 발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비타민 B1은 있고 B2 있고 B3 아직 없죠. 네, 그리고 B6 있고 B12 이렇게 넘어가듯이 이게 정말 학문의 발전에 따라서 되는 거죠. 네, 소위 이제 B12 같은 12 같은 물질은 발효되면서 나와서 우리나라 굉장히 풍부하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7의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우리가 그래도 좀 건강하게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할 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식물 영양소는 바로 성인기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보다 만성질환이라는 걸 우리 몸이 산화되고 그런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필수 영양소다. 그리고 면역 기능을 한다. 네, 그리고 바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비타민하고 무기질하고 다른 이런 소위 그 성인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만성 질환에 시달리면서 필요한 그런 영양소라고 규정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식물을 갖고, 아까 보셨잖아요. 4,500가지. 그죠? 우리나라 4,500가지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실은 다 먹어보면서 그 독성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사실은 많아요. 식물에 독성이 있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안전하다고 판명이 되고, 또 그 성분 가지고 그렇게 연구는 오히려 채소를 많이 먹는 전통이 없는 미국이나 이쪽 서구 사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무 질병에 시달리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섭취해야 되나? 이게 또 문제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 채소 섭취가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섭취량이 뭐 10% 이하였듯이 이게 색깔이 또 문제더라고요. 왜 문제냐? 여러분 또 그래도 나는 채소를 많이 먹는데, 예, 저는 사실 김치 많이 먹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흰색에 집중을 하면 골고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식물 영양소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에 오색이라고 했듯이 5가지를 골고루 먹어주는 게 좋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5가지는 아까 빨강, 파랑, 노랑하고 흰색하고 까만색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보라는 서양에서 볼 때 까만색 개념으로 보시면. 이게 5가지가 조금씩 기능을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골고루 먹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그래서 소위 5가지. 뭐 항산화 물질이 25,000가지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만성질환을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해 볼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다른 게 아니고 바로 5가지를 그래도 골고루 먹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식생활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뭐 꼭 지켜서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걸 머리에 담고 있으면 치맥 먹으면서 죄책감이라도 갖는 거죠. 그죠? 뭐 안 먹을 수 없죠. 저도 어쩌다가 뭐 라면도 가끔 먹고 그죠? 뭐 치맥 너무 먹고 싶으면 먹는데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더라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안 먹게 되는 게 며칠 전에는 짜장면 먹고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미리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 선택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우리가 건강이 뭔가 습관이 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색깔이 이쁘잖아요. 빨강, 파랑, 노랑이 5가지를 잘 챙겨 먹는다는 생각. 또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주고 제일 싫어하는 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채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뭐 저희 책 뒤에 있는데 나중에 뭐 답을 맞추면 준답니다. 그리고 얘 보세요. 그죠? 뭐 이렇게 싫어할까? 채소를 아무래도 쓴맛 아까 보셨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놓는 채소가 갖고 있는 그런 맛을 좋아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이고 골고루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어린이 성장 발달에 굉장히 채소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텃밭을 가꾸고 미국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하고 있는 식품 쪽에 그런 것들이 미국도 가드닝, 미셸 오바마가 시작한 거예요. 참 훌륭한 거죠. 그죠? 영부인이 들어가서 정원 갈아엎고 텃밭 하는 거. 한식 세계화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지만 비타민 B9는 이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비타민 B12는 특히 중추신경에 중요해요. 오늘 그런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그리고 스트레스가 높은 한테도 채소과일 같은 식물 영양소가 필요하고 역시 임산부 이 엽산이 이 엽이요. 뭔 엽이겠어요, 여러분들? 폴릭에시드라는 건데 푸른 잎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채소를 못 먹는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형아 출산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게 DNA 형성에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폴릭에시드 연구는 임산부 연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조사가 돼 있고 연구가 돼 있어요. 연구만 하면 뭐예요, 그죠? 사람들이 실제로 먹고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역자가 바로 채소역, 이파리 역자입니다. 거기에 많기 때문에. 그리고 퇴행성 질환 예방이 필요한 노년기에 뭐 콩에 있는 이소플라빈이라든지 철, 칼슘 이게 이제 이도 같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3개 끝났어요. 마지막 남았네요. 그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많을 것 같은데 조금 분위기가 그러긴 한데 저 목소리도 막 올라가서 아주 짜증스럽진 않으세요? 좋은 영양소 먹고 좀 기분 전환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뭐 깊이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도 레시피 얘기를 몇 가지만 제가 제안하려고 해요. 뭐 저는 여러분 요새 요리가 대세인 거 아시죠? 요리가 대세예요. 남자들이 요리 더 잘하고요. 저도 막 사실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여러분보다 좀 뭐 잘난 척하고 있기는 하지만 애들 밥도 잘 못 챙겨주고 그런 좀 한심한 엄마였는데요. 요새 다시 저를 위해서 요리를 하니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요리하세요. 괜찮아요. 뭐 특별한 요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안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책들도 보면 있잖아요. 뭐 요리 본능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은 인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불을 써서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소화가 잘 되니까 시간을 어때요? 다른 데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두뇌 활동에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뭐 구석기 다이어트 좋아요. 살 절대 안 찌죠. 맨날 소화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불의 발견, 캐칭 더 파이어라 그래서 불의 발견으로 요리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인류가 발전하게 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뭐 또 이번에도 보니까 요리를 욕망하자. 이것도 그 타임지의 베스트셀러인데요. 그건 보니까 요리를 불을 이용한 요리, 그 다음에 불을 이용한 요리가 뭐겠어요? 소위 우리 불고기나 바베큐 요리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물을 이용한 요리. 우리가 좋아하는 국탕, 그러니까 서양인은 그 소위 스튜, 찜이라는 거죠. 그거의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봤더니 공기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기는 바로 빵의 역사가 이제 다 꼽고, 그러면 하나 남았네요. 네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네, 발효. 네, 그것도 대단한 거죠. 네, 발효.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발효에 의해서 소위 그 인류의 요리의 문명. 그래서 발효식품을 치즈도 소개하고요. 이 굉장히 마이클 플란이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한글로 나와 있으니까 한국의 김치를 소개했어요. 사실은 채소 요리를. 저도 참 감동받아서 봤는데 그만큼 요리가, 이 사람은 뭐 물론 요리학자도 아니고 완전히 저널리스트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위 그런 사람들이, 남성들이 뭐 그야말로 가장 최고의 엘리트들이 요리를 하고 요리에 관한 책을 내고 인류를 설명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러다 우리 해먹을 거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요새 뭐 남자들이 더 난리를 치니까, 그죠? 저 다음에도 무슨 미남 셰프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긴장하고 있어요, 저도. 네. 그래서 바로 이 레시피, 네, 여러분만의 레시피.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러려니 하고 생각은 했지만, 이 레시피가 치료. 네, 히포크라테스 이래로 거기서부터 나오고 굉장히 그 많은 레시피 북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후에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요리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서 자기 며느리나 집안에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음식 비밀방 같은 책은 그 할머니가 썼지만 여러분 남자도 써요. 어떤 남자? 그 광산김씨 김유라고 그 사대부가 수은잡방이라는 책은요 한 120가지. 그러니까 그런 게 요새 나오고 그게 그 경북 안동에서 나왔는데 거기 문화재인데 국가문화재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대가 바뀐 거예요. 우리 김치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레시피의 힘을 믿고 우리나라처럼 정말 다양한 레시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리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싶지만, 네, 그래서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뭐 더 잘 하시겠죠. 네, 그래서 사실 토마토, 라이코펜이 많아서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토마토를 채소보다는 낱맛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우리 채소나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걸 그 과일로 많이 생각했잖아요. 사실 토마토를 이용한 요리, 예, 여기에 뭘 넣어도 좋은데 예를 들면 뭐 그 토란 같은 거 좋잖아요. 같이 해서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소위 5가지를 했으면은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전도 우리가 많이 붙이는데 단호박 같은 거 이제 노란색 같은 것들을 이용한 그런 요리. 네. 그 다음에 빨강은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파란 그런 성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랑,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역시 초록이 나와야 되겠죠. 플라보노이드 계통. 그럼 오이, 이건 우리 전통적인 음식이에요. 선이라고 해서 오이선 같은 거는 너무 예뻐서 만들어 놓으면 먹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그 초록,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런 음식들. 그 다음에 흰색은 사실 우리가 흰색이 지금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래도 마늘이나 그죠, 양파 이런 것들이 알리신이나 이런 성분들, 그래서 흰색도 이제 먹어야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토마토 뭐 이런 것들 먹고, 흰색의 더덕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 더덕도 쓰잖아요, 그죠? 서양에서 브로콜리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더덕이나 이런 걸 먹을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먹으시면 돼요. 굳이 뭐 그렇게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시고.
드리고 싶고, 더더, 네, 흰색. 그 다음에 아까, 그죠? 제가 보라는 까망하고, 그러니까 서양에서 소위 블랙푸드의 열풍이 불었지만 그 사람들이 먹는 블랙푸드가 너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먹는 걸 먹으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낸 거고,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뭐 검은 콩,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서기도 너무나 좋은 까만색이죠. 또, 네. 흑임자, 그죠? 임자가 뭔지 알죠? 깨예요, 임자. 그냥 임자 그러면 그냥 그 깨고, 흑임자 그러면 까만 깨예요. 좀 말이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레시피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면서, 좋은 강사는 시간을 잘 지키는 거래요. 제가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지 말랬는데요. 주문 받으래요. 교수님 강의 잘 들으셨어요? 네. 아, 그러시면 오늘 재밌는 강의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되게 동지들 만나서 즐거운 것 같아요. 일요일인데 뭐 그냥 보낼 뻔했는데 여기 오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네, 일요일날 뭐 하러 가냐고 혹시 그런 말 듣고 오셨을 것 같긴 한데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즐겁네요.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지식을 나눌 수 있어서 즐겁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나누는 전도사가 될 것 같아서 즐겁고 그죠? 여러분들 한식도 좀 전도해 주시고 정말 식물 많이 먹고 다 건강해지잖아요. 네. 제가 뒤에서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열심히 메모하시고 또 굉장히 또 교수님 발표하시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들 찍으시던데 혹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뭐 좀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자유롭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교수님이 너무 완벽하게 강의를 해주셨죠. 그런가 봐요. 사실 대답 못할까 봐 겁나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강의를 잘한 걸로 알고 네,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네. 잠시만 저희가 사실 교수님께서 요 쓰신 책이 교수님이 너무 겸손하셔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깨알같이 좀 자랑을 해드리려고 들고 나왔어요. 여기 아까 소개해주신 레시피가 이 책 안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즉석에서 사실은 제가 교수님이 여기 책을 몇 권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의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서 강의하신 내용 중에 퀴즈를 몇 개 내주시면 저희가 요거를 책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네네 한 5개 정도. 네. 한식의 비율. 너무 쉬운 걸 냈어요, 그죠? 네. 어떡하죠? 맨 앞에 앉은 분. 네. 네? 틀렸는데요. 야채가 고기가 8대2면. 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에 많은 성분. 완전히 이거 뭐 저 완전 미움받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먼저 부르세요. 그러시면 제가 저기 열정적으로 손 드신 남자분께 세 개 더 해야 된대요. 어떡하지? 네. 마늘에 많은 성분. 이렇게 똑똑해서 이거 뭐 큰일 났네요. 또 저기 난 얼굴 보고 못할 것 같아. 네, 오늘 저기 애기들하고 오신 저 끝에 맞죠? 네. 애기 엄마 이거, 줘야겠다. 네. 네. 이 책 재미없어요. 네. 또 있나요? 네. 너무 과열하면 또 저희가 네, 위험을 네. 많이 받으니까요. 여기서 간단한 퀴즈는 마무리하고 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다 드려야 되는데 네, 마지막에 좀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강의 열정적으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탁자 위에 아주 짧은 설문지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작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시는 길은 저 뒤쪽이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에 저희가 작은 선물 마련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